매일 밤 눈을 감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팀 김 대리는 엔비디아로 3천만 원 벌었다던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엔 온통 오늘 땡땡주 200% 터졌다는 스크린샷이 넘쳐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라는 썸네일을 24시간 내내 들이밀죠. 그 조급함에 떠밀려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식 앱을 켜는 손이 살짝 떨렸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다들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사둔 코카콜라 주식 배당금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며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인의 73년짜리 투자 비결을 여러분 앞에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버핏이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꺼이 주식을 보유할 마음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이, 저 양반은 이미 부자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버핏이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통장 잔액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명문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촉망받는 청년의 전 재산이요. 주변에서 뭐라 했을까요? 야,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치킨집이나 차려라. 하지만 버핏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절대 공식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0.1mm짜리 종이를 42번 접으면 얼마나 두꺼워질까요? 서울타워 높이쯤 될까요? 에베레스트 높이쯤? 정답은 달까지 닿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믿기지 않을 만큼 느리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발하죠. 아인슈타인조차 복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바로 이 복리의 마법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2천만 원을 130조 원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당시 그가 눈여겨본 건 미국의 한 자동차 보험회사였습니다. 학생 때부터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최고의 투자처라고 확신했던 곳이었죠. 목표도 단순했습니다. 그 회사 전체 주식의 딱 0.1%만 손에 넣는 것. 그러면 훗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에 도달하는 날, 자신의 지분이 정확히 100만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5주씩 꾸준히 그 주식을 사 모았고 결국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복리란 정말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4년 동안 단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 안 자랍니다. 비료를 줘도 안 자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 씨앗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 이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하루에 약 35cm씩 눈으로 보일 정도의 속도로요. 그럼 이 대나무가 5년째에 갑자기 자라기 시작한 걸까요? 아닙니다. 4년 내내 땅속에서 수십 미터의 뿌리를 조용히 단단하게 묵묵히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복리가 딱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지루해 보인다고요? 그건 뿌리를 내리는 중인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보며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마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스타가 된 것처럼 인생을 한 방에 바꾼 기적 같은 대박 비법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을 단 1cm만 들여다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적되어 온 과정의 결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지 그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점일 뿐입니다. 성공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절대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버핏의 무시무시한 절약 철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핏은 지금도 1958년에 3만 달러 주고 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미용실 한 번만 가시죠. 좀 그냥 보기가. 버핏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미용실에 쓰는 14달러는 20년 뒤엔 수백 달러가 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죠. 에이,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너무 짠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6,000원이고 한 달이면 18만 원,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이걸 연 10% 수익률로 20년 복리 운용하면 약 1,450만 원이 됩니다. 커피를 안 마신 게 아니라 20년 뒤에 1,450만 원을 마신 겁니다. 버핏은 이걸 머릿속 복리 계산기로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기가 켜진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소비를 지금 쓰는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래에 잃는 돈으로 봤죠. 소비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사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미래의 거대한 복리 수익을 포기할 만큼 진정 가치 있는가?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고 궁상맞게 살자는 자린고비 정신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 그것이 나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끊임없이 감각을 깨우는 최고 수준의 사고 훈련입니다. 적은 돈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영원히 갖지 못합니다. 이번엔 버핏이 절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닷컴 버블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만 붙이면 주가가 10배였습니다. 닷컴이라는 단어만 회사 이름에 들어가도 상한가였죠. 전 세계 돈이 IT 기업으로 쏟아졌고 언론은 매일 외쳤습니다. 지금 IT 안 사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때 버핏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콜라 마시면서 햄버거 먹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롱했죠. 버핏 노인네,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데 구경만 하고 있네. 버핏의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나는 그 기업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곳에는 단 1원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이 78%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버핏은요, 그때 코카콜라 배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과거 한 대학의 재무위원으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훗날 세계적인 반도체 거물로 성장할 유망한 기술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엄청난 기술 혁신이라며 극찬했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승인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끝까지 투자를 거부했고 개인적으로도 그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이 훗날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도 그의 마음에는 단 1mg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경기장에서는 절대 플레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히려 버핏은 남들이 지루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가장 클래식하고 단순한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수, 매일 먹는 초콜릿. 일상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문명을 지탱하는 철도와 신문 같은 비즈니스요. 왜냐하면 이 산업들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만이 비로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진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두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광기의 경기장을 피하고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집중했기에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무너짐도 없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경제 방송마다 이런 예측이 넘쳐납니다. 올해 코스피만 간다. 아니다, 8천 깨진다. 금리 인하는 3월이다. 아니다, 9월이다. 이 사람들 다 맞췄을까요?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매년요, 버핏이 투자 조합을 운영할 때 처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기 주가 예측 없이는 불안해서 투자 못 하시겠다면 제발 제 조합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냉정하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버핏이 한 건 언제 오를지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지를 분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한테 마구 대출을 남발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이거 타이밍은 모르지만 언젠간 반드시 터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는 나무는 대기권을 뚫을 수 없다. 반드시 내려온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를 위해 현금을 쌓아두고 기다렸다가 폭락장이 오면 박앤세일처럼 우량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버핏은 쇼핑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기업의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일 당장 세계대전이 터지거나 어떤 거대한 경제 충격이 시장을 강타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독점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짜 기업.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가 뭐냐고요? 중세 성 주변에 파놓은 물길입니다. 적이 성을 공격하려면 그 물길을 건너야 하는데 넓을수록 공격이 어렵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개국 유통망에 수십 년 쌓인 브랜드 감성이라는 해자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비슷한 음료를 만들어도 그 빨간 캔이 주는 감성은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버핏은 바로 이런 무적의 성격을 가진 기업에만 평생 자본을 묻어두었고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이 결국 그의 자산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버핏이 투자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단기적으로 20%에서 30% 급락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거나 금전적으로 일상이 마비될 것 같다면 애초에 주식시장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이 떨어질 때 패닉 매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금, 생활비. 이런 돈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파버리게 됩니다. 세력들이 정확히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버핏식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잃어도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이해한 기업에만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주가가 30% 떨어져도 웃으면서 더 살 수 있는 강철 멘탈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자와 도박꾼의 차이입니다. 성공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처럼 작동합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시간이라는 변수와 인내라는 상수를 곱했을 때 비로소 폭발하는 복리의 공식. 이것이 워렌 버핏이 73년간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자 자본주의에서 진짜 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유, 자금으로 사는 단 한 주의 우량주가 20년 뒤 여러분 인생의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